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달은 무수한 별들 가운데서 홀로 찬란히 빛난다. 하지만 태양이 떠오른 다음에는 희미하게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다. 당신의 재능을 가리는 사람 곁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당신을 한층 빛나게 해줄 사람만 사귀어라. 로마의 시인 마르시알리스의 작품에 나오는 교활한 여인 파불라는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었다. 그녀는 못생기고 초라한 하녀들을 항상 주위에 거느리고 다니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한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주의하라. 그들과 함께 당신의 평판도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을 향해서 매진하는 동안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어울리되 일단 성공하고 나면 당신을 빛내줄 사람들만 곁에 두어라.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은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되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절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한다. 경솔하게 믿지 말고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을 사귄 뒤에야 비로소 상대방을 믿는다. 세상에는 온갖 사기와 기만, 거짓말이 난무한다. 따라서 성급하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신뢰를 약속할 때 그의 진심을 섣불리 의심하지 마라. 그를 드러내놓고 거짓말쟁이로 대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따지지 마라. 그러면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끼고 심한 상처를 받는다. 나아가 사람들은 상대를 믿지 못하는 당신 자신도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것이다. 친구에 따라 나의 평판이 달라진다.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친구를 사귈 때는 먼저 상대방의 됨됨이가 훌륭한지, 의지가 강한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한다. 친구를 신중히 고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친구를 사귄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떤 친구를 두었느냐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들과 사귀지 않는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더라도 그 즐거움이 강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쾌락이라면 그와 우정을 나눈다고 말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우정이 있는가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우정도 있다. 친구의 진실한 조언 한마디는 여러 사람들의 호의보다 몇 배나 더 값지다. 하지만 서로 어울려 다니며 쾌락만 좇는 친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지혜로운 친구는 근심 걱정을 없애주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오히려 근심 걱정을 몰고 온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공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담대한 마음보다 더 든든한 협력자는 없다. 마음이 약해지면 다른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약해지는 마음을 강하게 다잡아야 한다. 운명에 굴복하지 마라. 우리가 포기하면 운명은 우리를 더 가혹하게 몰아붙인다. 자신을 믿지 않아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른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결국 몇 배 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 반면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줄 안다. 나아가 주위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운명의 별자리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인다.
함부로 나서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아끼고 잘 관리하라. 아무 데서나 나서지 말고 사람들이 간청하는 일만 하라.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운이 좋아 일이 성공하더라도 요청한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나서지 말고 재능을 아껴두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과는 절대 엮이지 마라. 무례한 사람, 완고한 사람,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 등 모든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하라.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다. 매일 신중함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무장하라.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명성을 잃을 수 있다.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암초들이 감춰져 있다. 트로이 전쟁 당시 오디세우스가 영리하게 경로를 바꾸어 결국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피해 다닌다. 특히 대범하고도 정중하게 이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뛰어난 기술이다. 헛된 공명심의 결과 우쭐한 마음에 혹은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특이하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개성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허영심과 헛된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한다. 얼굴이 유난히 못생겨서 널리 알려진 사람처럼 그는 혐오스러운 행동으로 널리 알려진다. 그리고 자신의 바람과 달리 좋은 평판을 얻기는커녕 결국 조롱거리로 남게 된다. 침묵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라. 비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침묵은 훌륭한 자제력에서 나오는데 필요한 순간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다. 당신을 소외시키려고 작정한 사람과의 대화, 당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목적으로 당신의 말꼬투리만 잡고 늘어지는 사람과의 대화, 자신의 속셈을 숨기고 교묘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과묵함을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미 한 일은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침묵은 자신의 재능을 보호해주는 훌륭한 방패막이이다. 독불장군이 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을 혼자 비난하지 마라. 이유를 알 수 없더라도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특별한 점이 있다. 대중의 관심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만 고수하는 사람은 이내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결국 외톨이가 된다. 모두가 좋아하는 것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는 것이 현명하다. 일반적으로 나쁜 취향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좋은 취향과 감시가는 대중의 판단과 연결되어 있고 비록 일시적인 유행이나 휩쓸림처럼 보이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적을 만들지 마라.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아주 끊지는 마라. 그렇게 하면 좋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적이 될 수는 있다. 이익을 주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누구라도 나에게 피해를 줄 수는 있다. 심지어 제우스의 보호를 받았던 독수리조차도 낙정벌레와 다툰 날부터는 단 하루도 안심하고 쉬지 못했다. 당신이 심하게 몰아붙여 관계를 끄는 친구들은 원한에 사무친 원수가 되고 자신들의 잘못도 당신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다. 사람은 본래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 눈에 비치는 대로 말하기 마련이다. 인간관계를 끊어버린 상태에서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당신이 속 좁고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할 것이다. 만일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면 감정이 폭발해서가 아니라 서서히 우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추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기록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오점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결국 자신의 명성이 더 더럽혀질 뿐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부러 들추어서 자신의 결점을 숨기거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값싼 위안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입에서는 악취가 난다.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그의 입은 그만큼 더러워진다.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 결점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애써 기억하지도 않고 더러운 블랙리스트를 만들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꾸짖지 마라. 역류를 거슬러 배를 몰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오직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만이 대세를 거스를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섣불리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는 사실만을 공격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의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격할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 그는 상대의 생각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도 절대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누구든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함부로 꾸짖을 수 없고 꾸짖어서도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반대 의견을 내면 자신의 자리로 물러가서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친구나 지인들과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질 때가 있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안달복달하지 말고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라. 지혜로운 의사는 처방을 내릴 때와 처방을 내리지 않을 때를 구분할 줄 안다. 심지어 이들은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병을 고치기도 한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손을 놓은 채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일으킨 감정의 태풍을 가라앉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 지금 당장은 고개를 숙여 양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참는 자가 승리한다. 맑은 물도 조금만 휘저으면 흙탕물이 된다. 흙탕물은 손을 대면 더 혼탁해지고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때로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무소유의 즐거움.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함께 즐길 줄 아는 지혜만 있으면 직접 소유할 때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것은 잃어버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항상 새로운 느낌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갖지 못할 때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 심지어 같은 물이라도 다른 사람의 우물물은 꿀맛처럼 달다. 소유하면 즐기기 어렵고 오히려 근심만 많아진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린다. 아첨은 배척하고 비난은 끌어안아라. 한 번도 당신의 의견을 반박하지 않는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가 한 번도 당신을 반박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달콤한 아첨에 속아 스스로를 불행으로 내몰지 마라. 비판받는 것, 특히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판은 오히려 영예로 여겨라. 아무도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비판하지 않을 때에는 심각하게 고민하라. 이는 당신의 생각이나 견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뱀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행동하라. 세상에는 상대의 속임수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천성이 정직한 사람은 남을 쉽게 믿고 남을 속여보지 않은 사람은 상대에게 쉽게 신뢰를 표현한다. 이들은 뻔한 거짓말도 진실로 받아들인다. 한편 어리석지는 않지만 심성이 너무 착해서 속아주는 척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웬만한 거짓말에는 절대 속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과 교활한 사람이다. 전자는 스스로 여러 번 속아서 비싼 대가를 치른 후에 속지 않는 법을 배우고 후자는 다른 사람을 대신 희생시켜서 속지 않는 법을 배운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처세술을 적절히 구사할 줄 안다. 품위를 유지하면서 사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뱀처럼 교활하게 때로는 비둘기처럼 정직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성공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수이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치켜세우는 것보다 훌륭한 행위는 없고, 탁월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보다 영웅적인 복수는 없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불운을 빌던 사람들에게는 심한 고문이 되고, 당신의 영광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된다. 성공함으로써 상대를 괴로움에 빠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이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단 한 번만 죽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을 때마다 매번 새롭게 죽는다. 시기받는 사람의 명성이 지속되면 시기하는 사람의 고통도 끝나지 않는다. 전자는 영광 속에 영원히 살고 후자는 고통 속에 영원히 산다. 명성의 나팔이 전자에게는 불멸을, 후자에게는 근심, 걱정의 교수형을 선포한다. 이번에 만들어진 영상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에 대한 내용이다. 발타자르의 저서들은 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의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예수의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글 속에는 종교적인 언급이 거의 없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개념을 지향하지도 않는다. 그가 살았던 17세기 당시 스페인은 겉으로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힘없는 대중들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고 소수의 권력자들만 온갖 사치를 부리며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한다. 이걸 지켜만 볼 수 없었던 발타자르는 대중들에게 자신의 삶과 행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전달하려는 목적의식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였을까 그의 냉철하고 깊이 있는 조언들은 이기주의와 상호간의 불신으로 가득 찬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17세기 스페인의 사회와 지금의 현대사회와는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게 느껴진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니체와 쇼펜하우어 같은 저명한 철학자들의 마음속에 참고서가 된 이유를 알 것 같다. 스스로 성공하기보다 스스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삶의 발타자르의 조언들을 새기고 적용한다면 스스로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됨으로써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